제가 접대 전원 공급 방식, 전원 공급기죠. A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전 세계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또는 모든 기판에 있어서 모든 전원 공급 방식이 이 방식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해낸 거로서 제가 전리층을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인류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리층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그 수많은 엄청난 양의 전기가 있고요. 이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 양이. 그래야지 태양 자체에서도 태양빛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에너지, 거기도 이렇게 양이 많아야 돼. 양이 많아야지 서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히 빛이 가득한 현상,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는 각 별마다 전리층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이게 태양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동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빛을 유도하는 전리층 장치다. 이걸 기반으로 제가 금속 배터리를 만들었었고요. 금속 판에 자그마한 이렇게 그 나노 구조로도 나노 크기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알갱이, 구리 알갱이들을 구리 알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금속 알갱인데 보통 금속 판에다가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크기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축적되되 활발한 동적인 활발하게 움직임이 좋은 동적인 전기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제가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면 이것을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전기가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것이 전기가 주파수로 바뀌게 되는데 전파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광소묘 안에서도 빛을 증폭하기 위해서 광소묘 안에서도 서로 두께가 틀린 대중소 이게 틀린 광소묘를 배치를 해놓으면 거기서도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역시 펄스 방식으로 광소묘도 변합니다. 이 기술은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해내는 기술로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아이디어를 발표하면 어디선가 좀 상업화돼가지고 수없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저도 이게 완전한 기술 도둑질인데 전 지구 전체 도둑질, 강도질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이거나 미국의 또는 영국의 보편적인 가치거나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도둑질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것, 공무원이든 누구든 정치인이든 범죄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얘기를 하기면 어디선가 기술로 발표되어 가지고 제품화되어서 나옵니다. 이건 완전한 도둑질인데 기술 도둑질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하게 기술료를 지급하고 하십시오. 저는 지적재산권 형상을 위해서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5,000명 정도의 회원을 외국 회원들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댓글 많이 들어오고요. 국정원도 광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도 광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방산 시스템 하나 같은 데서도 LG 대기업에서 현대기아차라든지 대기업에서도 광고를 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각종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서도 광고를 다 계속 오랫동안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거기서도 제가 기술을 동영상과 댓글로 다 써놨고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유튜브 주소까지 다서 유튜브는 좀 조회수가 낮은데 제가 기술 발표 어디선가 제품으로 나와서 제가 이게 도대체 이거는 명백한 기술 도둑질인데 너무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술들이 그렇고요. 콘센트에다가 누전수 지지를 달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했더니 어디선가 제품화돼서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나 기가 차서 저도 집에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 2개 쓰겠습니다. 2개. 너무 어이없어. 이거는 명백한 제 기술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기아차의 배터리, 전기 배터리차,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격벽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 냉방을 해주고 겨울에는
이렇게 춥거나 이렇게 시동 겨울에는 난방을 해줘야 된다는 이 이론. 저는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겨울에 출력이 잘 안 되는, 시동도 안 걸리고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한 번에 알았습니다. 온도 문제. 그래서 전기 배터리를 격벽 처리를 해주자. 원래 제한은 한 8개 정도, 회사별로 6개로 나눠도 되고 12개로 나눠도 해서 마음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8개 정도로 해서 그 안에서 각각 전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 배터리를 이제 하나의 창고라고 하면은 전기 배터리 하나당 200씩의 전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전기 뭐 이렇게 전력을 적게 쓸 때, 전력을 이렇게 속도를 낮출 때죠. 속도를 낮출 때는 1개 정도의 배터리에서만 쓰고, 속도를 높일 때는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높일 때는 여러 군데의 전기 창고에서 전기를 갖다 쓰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전기 창고에서 전력이 한꺼번에 강하게 들어오더라도 전력을 타지 않게 하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도로를 8차선, 전기 도로라 그러면 전기 이제 자동차다 그러면 지선에서 들어오는, 작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8차선, 10차선 만들잖아요. 그처럼 전기 도로를 넓혀서 전기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에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다른 선에서는 2개다 3개다 이렇게 썼을 때 이 구리선을,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을 10개, 20개로 딱 늘려서 전력을 한꺼번에 받아들여도 이 전선이 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렇게 제 방식의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이 전선 피복 안에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일정선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거기가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하도록, 구리선 자체가 전력을 축적하는 카패시터 역성을 가지도록 하는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비행체나 모든 자동차나 모든 것을 쓸 때 가전제품으로 전 세계 모터에 있어서는 이 기술이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이, 모터가 강력한 구동을 갖추게 됩니다. 모터 안에도 구리선을 감죠. 거기서도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가닥의 구리선을 감아놓으면 거기서도 주파수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모터 직전의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으면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제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펄스 방식,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고 동적인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파워가 생긴다는 뜻이죠. 거기다 놓아서 이렇게 연구자석을 서로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여기다 겹쳐서 하나의 연구자석을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겹으로 여러 겹으로 두께를 틀리게 한 것과 두께를 같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께를 틀리게 한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파워가 셉니다. 그렇지만 두께가 같은 것이랄지라도 여러 겹을 겨쳐놓으면 전체적으로 모터의 구동 파워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거는 드론이나 비행체, 자동차 모든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데는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 최초로 개발해낸 것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인류 최초로 개발 안 하면 그렇죠, 특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기술이면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제가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기술을 발표하면 여기저기서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이건 명백한 기술 도둑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도 제가 격벽 처리해서 냉난방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이제 효율을,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도 난방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금방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더니 YTN에서 어떤 회사에서, YTN에서 거의 대부분의 제 기술이 엄청 많이 발견됩니다. 플라스틱 창문을 얘기를 했더니 플라스틱 기존의 유리 창문에 또 플라스틱을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만들자.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상점 같은데, 보석 상점이다 그러면 돌 깨고, 식당에다 돌 깨고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자. 이렇게 태풍이나 지진 때 쉽게 깨지니까 거기다 플라스틱을 덧붙여가지고 창으로 만들자. 또는 플라스틱을 합성섬유 나일론 B2가 90%짜리로 만들자. 이랬더니 그걸 또 YTN에서 보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기가 찼어요. 이건 명백한 제 기술에 저걸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국정원에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카이스트에서 보고 광고를 낸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앞에 창문을 하나 만들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은 빛의 굴절질이 유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불투명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플라스틱을 얇게 가공하면 된다. 그럼 빛이 유리창만큼 투명해질 거다. 그리고 좀 더 유리창만큼 투명해지려면 아크릴을 중간에 여러 겹으로 해서 아크릴 창문을 넣고 그 배외 그 겉에만 단단한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의 또 다른 플라스틱도 괜찮아요. 플라스틱 창문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투명도가 개선된 창문을 만들 수 있다. 또 그 화재에도 그리스도 합성섬유 나일론은 어느 정도는 견디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군용 차량 같은데도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유리창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태풍 지진 같은 데도 이게 좀 더 낫죠. 그리고 단가도 싸고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정화 되겠습니다. 모든 아크릴 제품이 만들 때 겉에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외관, 외피를 튼튼하게 잘 깨지지 않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아크릴 모든 어떤 창문이다, 아크릴 모든 뭐 이렇게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겉에 딱 합성섬유 나일론을 얇게 피막처럼 해서 얇게 입혀서 외부의 충격에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나옵니다. 탄소성,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현대기아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했죠. 합성섬유 그 전기차 배터리에 딱 겹벽 처리를 하고 냉난방 시스템을, 그걸 이제 YTN에서 어떤 업체가 발표하더니 현대기아차도 발표하더라고.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론 조종할 때 제 방식에 이렇게 유선 안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변선 피복 안에서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이 방식을 따라서 무선 전파도 서로 파형이 틀린, 그래서 두께가 틀릴 수도 있고 파형이 틀린다는, 진폭이 틀리다는 뜻이겠죠. 그런 전파를 여러 개 복합 전파로 만들어 놓아서 뭐 2개가 됐든 3개 됐든 5개 됐든 그건 회사 마음이죠. 만드는 회사. 어느 걸 썼는지 알 수 없고 비밀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더 전파의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숫자의 조합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일종의 비밀 통신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다 멀리 갑니다. 직진성이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통로 개척형으로 전파 2개를 쏜다고 합시다. 2개나 3개로 쏜다고 하면 겉에는 이제 전력을 좀 약해져도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전파의 간섭이 없도록 이렇게 쭉 배치하고 가운데 있다는 진짜 주파수를 이렇게 전력을 많이 주는, 전력을 차등해서 줘가지고 주파수를 주면 이게 직진성을 따서 멀리 갑니다. A사 레이더에서 적기를 공격할 때 쓸 수 있고요. 상대방이 적기에 딱 금속판이잖아요. 금속이잖아요. 전투기가 딱 닿으면은 강하게 서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에 나오자는 원리를 따라 강하게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면 여기서 열이 강하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적 전투기의 기판이나 조종사, 적 전투기 자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파의 직진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레이저 광통신으로 했을 때도 레이저 광통신도 동일하게 뭐 2개나 3개 이게 다른 어떤 그 레이저 구경이 서로 구경이 되니까 크기가 틀리다는 뜻이겠죠. 빛의 구경 그것을 틀리게 양쪽으로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통로를 개척하는 식으로 해서 가고 가운데는 진짜 전력을 주고 이것을 가면 거기서도 멀리까지 전파의 그러니까 레이더가 아니라 뭡니까? 레이저 광통신을 얘기하는 거죠. 말이 이렇게 갑자기 레이저 광통신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쓰면은 가운데 이렇게 서로 전력을 틀리게 가운데에다 진짜 전력을 주고 나머지 이렇게 양쪽에 2개는 뭐 서로 같거나 틀린 그런 구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통로를 개척하고 보좌하는 부목 현상이에요. 부목을 대주는 거. 혼자 부목 대주듯이 부목을 대줘 가지고 이게 레이저광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어디서가 됐든 이게 머스크가 됐든 위성통신 사업자들이든지 레이저광 근거리 블루투스를 대신하셔서 이걸 하셔도 돼요. 이걸 레이저 영접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EUV 장치라든지 이런 레이저 영접기에서도 제가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그냥 나열을 하는 겁니다. 자꾸 제 기술을 너무 이렇게 무단으로 쓰셔서. 그래서 레이저 용접기에서도 서로 이렇게 구경이, 빛이 나오는 구경이 틀린 거 있잖아요. 사이즈가 틀리다는 뜻입니다. 틀리게 조사를 하면 이제 EUV 통신, EUV 장치, 반도체 장치죠. 이거를 가지고 레이저 시각을 했을 때, 이렇게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 구경들을 만들어 놓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시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온도를 정확히 맞춰줄 수 있고,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의 빛들은 거기 한 점에 모였을 때 강한 융합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온도를 굉장히 싸게 제작해서 굉장히 필요한 온도를 얻어서 시각이 자유자재로 섬세하게 가공도 되고, 필요한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깊이도 조절할 수 있고 초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 시각 장치 만드시고, 레이저 영접기도 되고 레이저 가공기는 다 이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조명조차도, 자동차 조명조차도 이렇게 서로 구경이 틀린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쏘면은 동일한 방식, 좀 전에 레이더 광통신화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은 가운데는 이제 진짜 전력을 주고 전력을 틀리게 준다는 거죠. 공간 중에 멀리 직진성을 자동차나 비행체 이런 데서도 조명 기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집안 가정에서도 이렇게 LED 램프다 그러면 램프의 구경을 틀리게 만들어주면 서로 것이 빛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죠. 그러면 같은 전기 대비해서 빛이 훨씬 밝아집니다. 이 방식의 LED 램프라든지 각종 조명 방식을 서로 사이즈를 틀린 것을 조합을 해놔가지고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 이거는 또 어디에다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TV 안에서도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나 스마트폰 안에서도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기술은 산업의 모든 것에 쓰이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기술의 원리를 산업의 어떤 분야가 됐든 산업이 한두 가지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쓰셔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한 것 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기술을 사시면 그분들이 소송할 때 나중에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저는 여기서 그냥 단단히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로서 그냥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그 드론 같은 데도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사용하고 수백 대나 수천 대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수백만 대에도 이게 각각 번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드론에도 번호를 부여해서 할 수 있으며, 그 중에 하나의 전파는 비밀번호 방식, 암구호 방식. 노트북으로 칠 때는 암호문이 좀 복잡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알 수 없게 해서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수많은 비밀적인 암호적인 이런 그 부분을 담아서 하나는 전파 하나에 거기에 담는 거죠. 이 기술을 제가, 그래서 적군이 내 드론을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암호와 암구호, 암호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했더니 삼성페이에서 이것을 현관문을 딸 때 하나는 전파를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열고 닫고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이렇게 열거나 뭐 이렇게 금고를 열거나 이런 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꼭 이들이 내 기술이 도둑질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기술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남의 기술을 함부로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제습기 방식에 옷감이 상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건조를 시켜버리면. 그래서 제습기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습기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자연 건조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자연에서 이게 습기의 차, 대기 중에 어떤 습도의 차이로 인해서 옷감에 있는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하면서 마르는 현상을 가지게 되죠. 음지에서 말려도 대기 중에 습도의 차이 때문에 서로 평균하고자 해서 습도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습기 방식으로 해서 습도를 먼저 제거해서 옷감이 상하지 않게 하고, 옷감 중에서는 손상이 쉬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건조를 통해서 건조기를 만들자. 또 스타일러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 방식에 대해서 LG 스타일러가 이렇게, 저는 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도 하는지도 모르죠.
또 좋은 냉장고를 제가 영도시에서 13도시나 이렇게 15도시 좋은 냉장고를 얘기를 했더니 또 나올지도 몰라 이것도. 농산물이나 각종 김치 숙성에 있어서도 필요하고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 좋은 냉장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온에서 이렇게 천천히 김치나 또는 고기 숙성을 시킬 때 또는 와인 같은 데도 숙성을 시킬 때 이런 좋은 냉장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런 기술들을 언급한 것은 이미 제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는 이 기술들이 사방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는 기술이 허접한 게 아니라 기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발표하는 기술이 엉터리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없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학 기술도 인류 역사상 없는 그런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학 동영상을 다 게시를 하고 있고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독자적인 한의학도 아니고 양의학도 아닌 독자적인 식품과 약초로서 치료하는 연구를 통해서 독자적인 치료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치료했고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좀 아팠을 때 이것을 똑같이 그동안에 연구했던 치료 방법을 따라서 진단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결코 연극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 기술의 가치는 사실 굉장히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드라이기 하나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적인 특징이 열에 약하다는 걸 찾아내서 피부병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세균이가 바이러스, 곰팡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병은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좌우로 흔들면서 열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을 피부병을 간단히 해결해요. 처음에는 다른 방법을 많이 했거든요. 식품으로도 이렇게 약초로도 이렇게 해보고 다 별 제가 지랄을 다 떨어봤습니다. 피부병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전에는 전기 인두기로 지져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내가 조금씩 틱틱 눌러가지고 저는 그걸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로도 가능하다. 전문가용 220W. 그래서 그것도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의 결합 70, 20, 10 이렇게 프로테이즈는 정확히 안 지켜도 됩니다. 저도 딱 저울에 달아갖고 하는 알코올을 대신하는 치료제라서 피부병의 완성 같은 거 해결이 안 됐어요. 드라이기로 안에 피부 속 깊숙이 곰팡이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속상했는데 결국엔 이걸 해결했습니다. 락스의 살균력에 주목을 했고 락스 단독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의 결합 실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루에 수십 번 발랐더니 마침내 제가 고질적인 완선을 드디어 해결해 너무 기뻤습니다. 해결을 못했던 것을 평상시는 이상이 없는데 아주 무더운 여름 때 꼭 발병을 하는 완선에 대한 고민이 마음이 낙담이 됐다 그러네. 좌절이라 그러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거쳐서 치료 방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치질 같은 것도 제가 있었는데 치질 이렇게 이빨에 이렇게 뭐 끼면은 음식물 끼면 거기서 붓는 것처럼 붓는 현상이 바로 찌꺼기 때문이란 걸 응가 찌꺼기. 그래서 그거를 비데를 사가지고 한 3번씩 세척해 주는 식으로 해서 찌꺼기가 안 남게 하고 그것을 드라이기로 말렸더니 그 다음에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크래치 또 나가지고 이상하게 휴지에 이런 휴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광물질이 들어간다는 게 아십니까? 돌가루가 들어간다. 난 몰랐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날카롭다 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하잖아요. 항문에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가 찢어집니다. 스크래치 나서 그럼 거기가 이렇게 있다가 응가가 나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출혈하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지금은 이렇게 스쳐서 닦아내지 않고 물만 닦아내는 식으로 해서 툭툭툭 이렇게 두드려서 물만 닦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안을 살균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타민 C를 잘 먹어야 된다는 거, 당근을 먹어야 된다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래야지 출혈이 잘 내장 비타민 C 안 먹으면 잇몸 출혈, 내장 출혈이 잘 생깁니다. 항문의 출혈도 잘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C, 깔람, 골드키하고 당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지질이 없어요. 지질의 횟수가 줄어들더니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빨의 충치균도 사과식초로 이렇게 가열을 해서 사과 가열이 아니죠. 정신 나간. 이게 사과식초를 이렇게 세배식초 말고 물에다 살짝 먹고 2, 3분 동안 그렇게 아픈 이빨 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꿀렁꿀렁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 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차례만 해주면 충치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치균 해결의 방법도 찾았고요. 잇몸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쪽 잇몸이 부풀어 올라 자꾸 터지는 문제, 피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엔 세균과 바이러스로 생각했다가 그렇게 접근했는데 치료가 안 돼서 혹시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접근을 했는데 결국에는 땅콩 먹으니까 해결됐고 당근 먹었고 그다음에 골드키 비타민 C를 먹어주니까 이게 해결됐어요. 병원에서도 아마 이걸 원인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결한 게 꽤 많습니다. 이걸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제 의학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한번 검증해 보시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의 결합 이거는 제가 알코올을 대신할 그 살균제로 광범위 살균제로서 쓸 수 있습니다. 손에다가 얼굴에다 발라도 항문에다 발라도 전혀 이상해요. 그걸 완전 해결했다. 피부병이 되게 신속하고 헤르페스에도 잘 듣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발라면 헤르페스도 잘 구내염도 해결되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피부병을 바르면 피부가 약간 미백 현상, 미백도 생기게 되고 나쁘진 않아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셔도 되고 술은 1급 발암 물질인데 그것보다 강력한 공업용 물질은 1급 발암 물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더 강하죠. 70% 원조리에서 살균이 되는데 이게 70%가 공기 중에 휘발하잖아요. 알코올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0%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살균이 안 되는 거예요. 80%, 90%, 100%는 될 것 같죠. 그거는 거기서는 살균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틀리죠. 그리고 술은 1급 발암 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 물질이 아니라 그걸로 살균하고 애기들 물티슈에도 넣고 그건 제가 보기엔 제 걸로 대신하면 됩니다. 적어도 개발한 게 너무 많아요. 개발한 게 너무 많습니다. 락스 과산화소의 결합으로 줄눈 세정제, 화장실 줄눈을 깨끗하게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했는데 약간 그거를 반도체 세척이나 이런 세척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그래서 그 화장실이나 저기 계단 닦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제가 샤워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방송에서 주방 세제로 씻었다는 사람을 봐서 무슨 피부염 안 생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부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하얗게 되니까 한번 해볼까. 피부가 좀 까맣잖아요. 그래서 해볼까라고 했는데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일단 엄청나 하얘지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깔끔해진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랫동안 계속 사용했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물을 완전히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한 락스 60, 또르펑 40 정도로 해서 이게 반도체 세정제로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각종 산업의 세척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엄청 깨끗해집니다. 화장실 줄눈도 하얘집니다. 화장실도 그다음에 연가 내려가는데 변기 안에 부어주면 그것도 엄청 깨끗해집니다. 안에가 청소가 돼서 하수구 청소제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 세정제로 사용하시거나 산업용 세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한 대학 타가지고 딱 했는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 희석해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약간 정부의 허가가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이상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술을 많이 주장을 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이게 기술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 인류의 가치 또는 미국과 영국의 가치가 기술을 전부 다 도둑질해서 쓴다. 이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도둑질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너나 나나 그냥 무단으로 다 사용하는데 맛을 들렸나? 그건 분명 제 걸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도둑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저는 기도로 심판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제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전원 공급선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막바지로 제가 전원 공급선에 대해서, 전원 공급기 방식에 있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이렇게 전선 피복 안에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틀린 구리선이 있고, 두께가 같은 구리선이 있습니다. 이 두께가 같은 구리선은 이렇게 크기별 이렇게 이 개수에 따라서 전류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1개짜리도 있고. 조명 킬 때 우리는 한 얇은 전선 사용하시죠. 조명 킬 때. 그렇죠. 과다한 전류가 흐를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만. 전원 공급기 방식은 이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이 구리선의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이게 두께의 숫자를 통해서 전류를 각각 다르게 흘려보내줍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전원 공급기의 전원 반도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반도체에서도 전류를 이제 각각 틀리게 공급하거나 기판 안에서 또는 TV나 뭐 가전 같은 데서도 A사 레이더 같은 전 세계 이제 뭐 전원 공급기 방식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전선의 가닥수를 가지고 구리선의 가닥수를 가지고 보내는 구조, 또는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보내는 이런 전원 공급 방식을 사용하시면, 어떤 데는 전류가 많이 필요하면 전원선을 곱게 또는 중간 정도 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특히 같은 두께다 했을 때 이 가닥수를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가닥수를 틀리게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그다음에 제 방식인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곱게가 각각 틀리게 일부러 만들어서 펄스 방식으로, 주파수 방식,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선이 보통 이렇게 되고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펄스를 만든다는 거죠. 광섬유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신호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신호선도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갖고 전파 방식으로 유선 안에서 전파 방식을 보내 갖고 멀리 통신을 가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제가 인류 처음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를 보내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전류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 되기 때문에 통신 내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 방식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방식의 유선 안에서 전파를 구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이미 제 기술은 많은 기업체에 의해서 골고루 다 쓰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이 전선 피복 안의 구리선을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한 것을 굵기를 동일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 굵기를 동일한 것을 이것을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 피복 안에서 이렇게 구리선을 두께를 틀린 것으로 굵기가 전선 피복 안의 구리선의 동일한 두께를 갖고 있는 것에서 동일하지 않은 굵기가 서로 틀린 그것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그냥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다가 주파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전선의 전제 조건은 많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타지 않는 정도의 굵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보다 워낙 약간 필요로 한 전력이 흐르는 것보다 좀 더 널널해야 되겠죠. 구리선의 두께가 오래 써도 타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인위적으로 굵은 구리선을,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인위적으로 굵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주 오래 써도 이것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압 구조, 동일한 하나의 구리선의 피복 안에 굵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것을 가닥수를 가지고 변압하는 거죠. 이것을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의 전기로 바꿔 쓰는 거죠.
또 통신에서도 이걸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통신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통신선 쓰다가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켰다가 다시 일반적으로 신호로 바꿨다가 이 통신에서도 이 방법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통신의 방식으로 구리를 사용했을 때 전선표본안에 이것도 제 기술 고지입니다. 현재적으로 동축 케이블을 제가 약간 광섬유화 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타지 않기 위해서, 통신선은 얇게만, 이것도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 통신선은 최대한 얇게만, 머리카락보다 굵게,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서로 가닥수를 그렇죠. 머리카락 얇은 것조차도 두께를 틀리게 만들면 그것도 전파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파 방식의 통신이 되는 거죠. 유선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기지국 없이 멀리 갑니다. 유선 안에서 이 전파 방식으로 멀리 송출하는 이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모든 구조,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모든 그렇죠.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텁게 만들어요. 두껍게. 통신선은 최대한 얇게, 그래야 신호가 오래 간다는 이 기술, 간단한 기술을 발견한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구조는 전부 다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전선 케이블 피복 안에 많은 동축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가던 거 3개 들어가고 5개 들어가고, 회사로서는 그렇죠. 엄청난 이득이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카락보다 10개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을 가닥수를 두께를 틀리게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전파 방식으로 신호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 이런 데서도, 휴대폰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반도체 이렇게 회로 그릴 때 틀리게 일부러 이렇게 그 회로를 구리선이죠.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광선미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 펄스 방식으로 신호를 바꿔서 전달하는 구조, 또는 그것을 무선으로 서로 이렇게 송출하는 구조. 반도체 안에서다 그러면 동일한 이렇게 세 가닥의 이렇게 안에서 세 가닥 유선 전기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리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편에도 동일한 구조를 놔두고 전력을 좀 강하게 송출해주고, 여기서도 전력을 같이 그려볼까요?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반도체 안에서든 어디서든 제품 기기 안에서든 여기서 강하게 전력을 걸어, 여기서도 전력을 같이 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통신이 됩니다. 여기서 테슬라 전력 유도처럼 여기서 이쪽에서 무선 반도체 안에서나 어떤 컴퓨터 같은 기기 안에서, 또는 TV 안에서 이런 데서도 여기서 송출이 되어서 무선으로 전파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레이저 광통신이다 그러면 이게 두 개는 안에는 이제 약간 구경을 틀리게 레이저 광통신이다 그러면 레이저는 약간 직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무선 떨어져 가지고 무선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레이저 광이다 그러면 레이저 광을 양쪽에는 틀리게 만들어주고, 사실 빛은 그런 것이 살짝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레이저 강 안에는 진짜 전력을 주고 구경이 좀 큰 거를 주고, 빛이 나오는 구경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좀 떨어져서는 여기서도 약간 멀리 떨어진 데서 빠르게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무선 안에서도 선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 방식도 이제 레이저 광통신도 제품 안에서 반도체나 아니면 뭐 TV나 가전, 뭐 군사 A사 레이더나 각종 제품 안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어떤 큰 회사가 무단으로 이런 남의 기술을 사용했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자회사를 해외에다가 주문선을 넣거나,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있는 특허 구조, 국내에 있는 어떤 기술, 스타트업에다가 그런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해외에다가 주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받아갖고 그 기업을 도태시키는 경우, 그럼 국가적으로 한 10년만 이렇게 미국의 적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스타트업을 다 이렇게 씨를 말리는 거죠. 씨를 말리게 됐을 때
미국은 10년 안에 아마 되게 이렇게 모든 경제적인, 군사적인 모든 분야에서 도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혈을 또는 사활을 걸거나 심혈을 기울여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입니다.